혹시 KB증권 마블TV 구독하셨나요? 네, 한참 전에 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한국 그리고 미국에 집중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좀 이목을 끌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서영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흥국 주식 전략 담당 서영재 선임 연구원입니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인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디아는 코로나19에서 잘 벗어나고 있는지, 최근 주식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아에 대해서 제가 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루피? 이 정도? 그 정도면 많이 아시는 아, 그래요? 예. 루피. 그리고 네,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지폐 간디. 맞습니다. 이 정도밖에. 저 좀 궁금한 게 인디아는 지금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원래 코로나19 상황이 되게 심각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개선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나라도 좀 하루빨리 타격이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인디아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그 전에 최근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인디아 주식 시장은 어떤가요, 연구원님? 인디아 센섹스 지수는 2020년 3월 24,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현재 5만 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타 글로벌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에 기반한 멀티플 확장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현재 인디아 시장의 12개월 선행 PE는 역사적 고점인 24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채권 대비 매력도를 나타내는 일드갭은 작년 3월 3%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 0%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폭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경기 개선으로 점진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점을 고려하면 주식의 매력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익 개선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의 채권 대비 매력도를 나타내는 일드갭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폭이 축소됐다는 게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 주식 매력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익 개선이 필수적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연구원님, 이익 개선이 될까요? 네, 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 측면의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로 인해 2020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크게 늘림에 따라 국채에 대한 이자 압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디아 정부의 세입 대비 이자 지출 비중은 이미 24%로 신흥국 내 2위로 높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지금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중앙은행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중앙은행은 가능합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은 정부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정책금리 인하 등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정책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인 실질금리가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있기 때문인데요.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환율 약세와 자본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도 정부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중앙은행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입니다. 중앙은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정부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를 낮게 유지해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부양 기조는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하는 6명의 위원들이 모두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와 공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정부보다는 좀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이거는 인디아 말고 좀 미국이나 좀 다른 국가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아만의 좀 경제 육성을 위한 좀 특별한 방안 이런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조업 육성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기업 환경 지수는 2020년에 글로벌 국가 중에서 63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도 인하했었는데요. 기존 30%에서 22%로 낮춰서 사업을 할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조업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습니다. 좀 다른 산업들도 많은데 네. 굳이 제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인디아는 실업률이 되게 높습니다. 인디아 전체 실업률은 7%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인구는 많고 노동력은 싼데 그걸 활용할 기업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디아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전체의 55%에 달합니다. 영세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네. 근데 연구원님, 이런 뭔가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적어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 거기서 인디아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FD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인디아 FDI 규제 강도는 2013년 0.26포인트에서 0.21포인트까지 꾸준히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디아의 FDI는 모디 총리 부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관심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중국에서 이탈하는 제조업이 향할 국가인데요.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것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이지만 이 국가들에 인디아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아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2019년 6월에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인디아에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뭐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FDI 수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미국의 인디아양 투자 금액은 중국의 20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디아의 입장에서 미국은 무역 흑자국이지만 중국은 무역 적자국입니다. 결국 인디아에게 투자나 무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금리를 낮추고 있고 좀 인디아 국가의 특성상 인구도 많은데 노동력이 싸다. 이걸 활용해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 비용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100점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인디아가 좀 미중 무역의 수혜국이다? 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인디아를 통해서 제조업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인디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좀 길게 보긴 해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한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보고서로 연동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보고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재 연구원님과 함께 성장 잠재성이 높은 인디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